네, 시간은 9시가 정각이 됐습니다. 다들 준비는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시작을 해도 될런지. 네. 화면 공유는 입교자 리더님들 특히 필수입니다. 네. 정각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쯤이면 사회자가 바뀔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왔어요. 식상하죠. 저도 이렇게 뭐라도 하나 쓰고 나와야 되나. 제가 살짝 생각했어요. 스캘프라도 쓰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가벼운데 오래 쓰니까 조금 무리가 있긴 하더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BBS 3주차 미팅을 여러분들의 소리는 없지만 큰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다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연휴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번에는 사실은 상황상 이렇게 가족들을 못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나름 또 이렇게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좀 뭔가 정을 나누면서 보내셨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은미력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한한 거는 그게 발달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동안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발달되는 게 은미력이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집밥은 내가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엄청 맛있죠, 엄마의 집밥이. 그것처럼 그 음미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그런 일들도 조금 공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 다이아몬드 미팅이 있었어요, 줌으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팀장을 안 맡고 있어서 각각 그 조별 단톡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지. 근데 어제 우리 그 모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본인은 조장인데 조원들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노라고. 굉장히 막 굉장히 이렇게 뜨거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아메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윈윈이잖아요. 윈윈.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윈윈이란 단어를 조금 더 진하게 온몸으로 느끼시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원들과도 윈윈. 그리고 지금 BBS 참여하는 이기 입교자들과도 윈윈. 내 소비자하고도 윈윈. 스폰서 파트너와 또 이 BBS 입교 못하신 또 팀 그룹의 팀원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스쿨을 뛰고 있는 선수로서 그들과의 윈윈 그리고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더 이렇게 펼치시는 8주가 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쿨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분의 어떤 그 느낌을 좀 팍팍 모든 분들하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순서는 여느 때와 같이 Y 아메입니다. 우리 다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Y 아메이만 들으면 내 Y도 아닌데 굉장히 설레죠. 오늘 두 분의 Y 아메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조 분들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리더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BBS 미팅을 통해서 제 YMA가 뭔지, 뚜렷한 나의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인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는 순간 심장이 진짜 너무 쿵쾅거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신랑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이면 진짜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없이 그냥 여윳돈으로 한 100만 원만 벌어보자, 벌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
적으면 생활비 하고 그리고 저와 신랑이 버는 노동 수입은 저금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도 세웠어요. 제가 처음 미팅장에 갔을 때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꿈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보드를 작성을 하는데 쉽게 꿈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큰 어른이 다 돼서 그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또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은 것 같아서 머리가 좀 더 많이 멍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 다른 리더님들이 열심히 꿈을 적고 계실 때 저는 이제 뭐라도 채워넣자 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꿈이 없는 내가 나를 위한 오로지 이지은이라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DBC나 뭐 OM 여러 가지 음원들을 들으면서 돈보다는 내가 좀 더 배우고 내가 성숙해지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메이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탱코어만 열심히 한다면 돈을 떠나서 일단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보너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열심히 기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제가 받으면서 늘 다짐하는 것이 절대 잡사는 되지 말자였었어요.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짐한 것은 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꿈을 파는 사람이지 절대 물건을 파는 잡상인이 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대로 그리고 스폰서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똑바로 배워서 그리고 그대로 복제를 해서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은 리더님. 그거 굉장히 많이 알리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잡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예. 아메이가, 예.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 가치,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일이잖아요. 예. 너무 멋진 어떤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계셔서, 예. 그걸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시고 복제하시면, 예. 너무 멋진, 예. 꿈을 이루는, 예. 드리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윤 리더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세윤입니다. 저의 Y아메이는 자유가족, 희망보상, 창립 이념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일단 사회생활을 처음에 하면서 저보다 나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처럼 될까 정말 두려웠었는데 그러던 중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저는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소속된 삶이 아닌 저 삶의 그 자체를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저한테 아빠, 친구, 오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동생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누나가 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제가 봤던 아메이의 가치를 스폰서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저처럼 비전을 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알기 전 모습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 맞는 행동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리더님, 혹시 20대세요? 네네. 예, 예, 예. 당연히 그런 것 같네요. 예. 20대 아메이가 저렇게 진지할 수가 있구나. 예. 너무 멋집니다. 네, 리더님. 리더님의 성장을, 예, 격하게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 BBS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자격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리더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탄탄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러면 Y 아메도 들었고, 예, 그러면 이제 주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오늘 굉장히, 이렇게 관심 굉장히 있는 그 주제예요. 비대면 시대 명단 및 신뢰 쌓기를 통한 지속적인 행동. 우리 다 굉장히 고민거리 아니에요?
어제 우리 다이아몬드 미팅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다 고민하고 계시던데,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뉴페이스를 만나고 어떻게 명단을 늘려가고 어떻게 신뢰 쌓기를 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갈급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실 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섭외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잘 압니다, 이분을. 지속적으로 이분하고 같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제 파트너는 아니지만 형제 파트너로서 굉장히 소개가 쉽습니다. 일단 건축을 전공하셨어요. 여자분인데. 너무 멋지죠? 그리고 본인이 책을 내셨어요. 작가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엄친딸이십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뭔지 알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굉장히 잘 설명하는 능력.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남다른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건축을 해서 그런가 이 네트워크도 어쨌든 이게 무형의 건물이잖아요. 너무 야무지게 잘 짜십니다. 전공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단어, 숨소리, 뭐 이렇게 호흡까지, 호흡하고 숨소리 똑같나? 쉼표까지 잘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그 단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운스 플래티늄 노지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가 되는 건가? 잠시만요.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PT의 노진아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강의 주제는 비대면 시대, 명단 작성 및 신뢰 쌓기를 통한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북한산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산 등반을 해본 건 학생 때 기억 한 번밖에는 없네요. 여러분들이 놀러 오신다면 등산로 입구에 밥집, 찻집, 술집은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등산로 안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걸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메이 사업은 핀만큼 알죠. 저는 여러분께 뭔가를 가르치거나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핀까지 걸어온 길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 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화면 보이시는 거 맞죠, 리더님들? 리더님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저는 모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고 제가 할 일은 상사가 모아놓은 사람들 한 명씩에게 사무실에서 30분 정도씩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는 일입니다. 회사, 농장 등을 잘 설명하는 동영상 한 개를 함께 보고 카탈로그로 제품을 소개하고 데몬 한 가지를 보여주고 아메이 소득의 종류, 마케팅, 수익 구조, 소비자 혜택, 쇼핑 방법, 이글 드림, 그룹 등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제가 하는 알바를 알아보시겠어요? 제품을 써보시겠어요?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받아보시겠어요? 전 상대의 답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은 한 달 평균 3일에 1명 정도에게 하고 상대가 원하는 바와 무관하게 심지어는 상대방이 다 싫다 하고 다시 못 만난다 해도 전혀 상관없이 연봉을 취직한 첫 해, 세후 5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4000만 원을 받습니다. 사업 설명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연봉도 늘어나고요. 이런 알바 어떠세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어느 부분 어려운 게 못할 게 있나요? 자료 준비, 제품 설명, 데몬, 자료도 시간도 넉넉하고 아예 1대1로 도움을 주는 스폰서라는 멘토도 있는데 당장 1시간 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실제로 하는 아메이 사업과 거의 비슷한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가 실제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들으려고 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들을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건축 공부를 위해 학교를 오래 다녔고 이후 주부만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고건축 설계사무실 다닌 2년이 다입니다. 연년생 아들, 딸이 있는데요. 둘째가 돌일 때 남편이 동경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살다가 첫째가 6학년, 둘째가 4학년 때 돌아왔어요. 귀국해서 보니까 아이들은 다 컸는데 다시 신혼 살림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선 장학금으로 생활을 했고 둘 다 일은 못했거든요. 귀국해서 얼마 후 아버지가 크게 아프셨고 엄마가 병원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비가 된 분도 저렇게 버거워하시는데 우리는 앞날이 막막하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설계사무소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방끈하고 수입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다 깨서는 알람 맞춰놓은 핸드폰의 계산기로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데 무서울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아이들에게 용돈을 바라는 부모가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걔들한테 국어를, 몸소리 쳐지는 불안감에 자다 깨는 게 버릇이 됐을 때쯤 대학 동기 녀석 부부가 우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남사친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했고 그게 제 평생 처음 듣는 아메이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과는요 100명이었고요. 10명 빼고는 다 남학생이었어요. 버글대는 남사친들이 제가 결혼하고 일본 생활하고 육아하면서 다 소원해졌는데 창민이만 계속 연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과 선배인데 남편도 창민이와 사이가 좋았고 사업 설명을 듣고는 제게 창민이가 알아보라는 일 같으면 당신 한번 알아봐 라고 했고 그게 저희 부부 아메이의 스타트였습니다. 그렇게 창민이 부부는 스폰서님이 되셨고 후에 들은 얘기로는 명단이 다 떨어진 후 사람이 없어서 제게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 이제 압니다. 자다 깨다 시름시름 노후 걱정하던 제가 살아보려고 창민이를 부른 거였구나라고요. 제게도 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겠죠? 사업을 알아보던 어느 날 종로 3가를 걷는데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 가로수에 비치는 찬란한 햇살이 아주 예쁜 아침이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처럼요. 그 아래를 선글라스 낀 백발의 할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당당히 걷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어느 백발의 할머니가 끌고 오신 리어커에 페이지를 담고 계신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면 한 장에 담길 기막힌 풍경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분은 동갑일 수도 있을 텐데 뭐가 두 분의 인생을 저리 달리 만들었을까?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놓고 좋고 나쁘고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 후자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경험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게 제가 스폰서님과 적은 최초의 명단입니다. 스폰서님 기억나시죠? 상해 사는 친구 빼면 단 6명이었어요. 주부 생활과 해외 생활로 학교 선후배와의 연락은 다 끊어진 지 오래였고 절친 셋은 지금까지 한 명은 미국에, 한 명은 중국에, 한 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울산, 부산 사는 친척들과는 커서부터 워낙 연락 안 하고 지냈고 사당에서 살다가 일본에 갔다가 구파발 온 거라서 단골 식당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밥 생활이라고는 동네 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맛집 가는 게 다였습니다. 수첩의 이 6명은 다들 일본에서 함께 지내던 엄마들이고 한국에 귀국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명단 적는 형식도 없이 어설프게 손바닥만한 수첩에 적은 성의 없는 명단이었죠. 하지만 다 찾아갔고 달달 외운 10분 사업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인천에서 한 사업 설명이었는데요. 아이는 울고 집은 폭탄이고 아주 난리 굿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인 명땡 씨가 다음 주 한 명을 불러놓을 테니 또 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스폰서님께 어쩌냐고 징얼댔었죠. 잘할 거다.
언니가 더 많이 한다. 엄청 용기를 주셔서 애써 힘을 내서 다음 주에 또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명땡 씨랑 지인이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 아군인 줄 알았던 명땡 씨가 지인이랑 함께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퍼부었고 저는 두 사람의 파워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입을 막으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귀한 6명의 명단을 다 사살했어요, 제가.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족 중에서 제품을 쓰는 회원이 생겼고 제 브랜드 체인지도 속도가 붙었고 그렇게 꾸역꾸역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메모는 언젠가 OM을 들으며 제가 적어놨던 거예요. 아메이 사업의 수입 곡선인데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 와닿아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가끔 보기도 보여주기도 하는 애용 자료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살짝 올라간 부분이요. 누구나 가족과 너댓 명의 명단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저기는 다 닿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소진한 이후 빨간 빗금의 딥이라는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나냐는 거죠. 전 사업 시작하면서 굳게 결심한 게 있었어요. 대학원 선후배 동기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자. 동네 맘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자.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 대학원 지인들은 모두 남편의 지인들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걸 혹시라도 남편을 폄하하는 걸로 쓸까봐 그게 싫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성훈이가 뭘 하길래 진아가 다단계를 다 하냐.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아이들은 뉴타운 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한다는 게 단지 내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혹시라도 쟤네들 엄마가 다단계를 한대 하면서 손가락질 할까 봐 싫었습니다. 이러니 제 명단이 6명일 밖에요. 그러다 제가 디톡스를 했고요. 디톡스가 끝난 직후쯤 학모 모임이 있었는데 학교 선배면서 학모였던 언니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자꾸 저보고 피부과 갔다 왔냐, 살을 뺐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그 언니랑 저랑 아파트 동이 같은 방향이라서 함께 꽤나 걸었는데요. 그때 동네 마음으로는 처음으로 그 언니한테 아메이 오픈을 했고 그 사업 설명, 회원가입, 차팅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절대 안 알리겠다던 동네 맘들한테 오픈하기도, 사업 설명을 하기도, 그리고 소문이 나기도 하면서 한 레그가 생겼죠. 아, 나중에 이런 소문이 돌아 제 귀에까지 들렸는데요. 여헌맘이 하는 아메이는 다르다고요. 많이 흐뭇했습니다. 그 후 또 명단이 없었겠죠. 그래서 징징대니까 절 위해 남편이 친한 대학원 후배를, 당근 저한테도 후배인 녀석을 대구에 있는 찜질방으로 불렀고 스폰서님과 함께 늦도록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OSR인 다음날 아침에 스폰서님이 미역국에 밥을 말아놓고 하나도 못 드시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4명 모두 찜질방 옷에 자다 깬 폭탄 상태로요. 그리고는 OSR로 납치. 회원가입 안 하면 행사장에 못 들어간다고 뻥치고 1층 카페에서 회원가입을 억지로 시키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OSR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배가 저의 첫 파트너가 되었고 이후 절대로 안 알리겠다던 대학원 동기, 선후배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고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레그가 되었습니다. 이상이 제 2번째 동네 맘 명단, 3번째 제 대학원 지인 명단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 저 아래 박스가 첫 번째 명단인 6명과 가족 명단이었고요. 당연히 명단은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명단은 가능한 빨리 소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명단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명단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단계의 명단이 끝나면 이제 누구에게 알리나 미칠 것 같죠. 난 이 일로 결과를 내야 하고 성실히 할 거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못하는 것 같은 열등감이 생기고 하루하루 끔찍하게 보냅니다. 애꿎은 스폰서님께 줄 좀 세워달라, 설명은 잘할 자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저처럼 그런 리더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함하고 눈물 너무나 잘 압니다. 관둘 수도 할 수도 없는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박함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버텨라 하는 말을 많이 듣죠. 저기를 버티라는 것 같아요. 명단과 명단 사이에 저 경사를요. 저 경사가 아까 예를 든 알바 기억나시죠? 그 일과 다른 딱 한 가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버틴 대가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첫 명단은 만만하고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적습니다. 그들을 덜 된 내 실력으로 다 사살하는 것 같아요. 절대 프로의 모습이 아니죠. 무슨 열정이 확신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어요. 두 번째 명단은 지난 명단보다는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절대 안 알리겠다던. 세 번째 명단도 그렇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명단이 내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결국 내가 적었고 사업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명단도 반드시 내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걸 믿고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근데 뭘 하면서요? 술 마시고 수술대고 회피하면서요? 아니요. 탱크화를 해야죠. 탱크화를 하면서 버텨내야 합니다. 새로운 명단 없다고 소비자 관리도 등한시하고 기존 회원들 만나서 또 사업 설명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일지도 안 쓰고 스폰서님도 안 만나고 그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탱크화를 한다는 거라고 알고 이 일을 선택했고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명단이 없을 때도 잘 되진 않지만 할 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명함도 돌려보고 콜드 컨택도 해보고 빵꾸난 일지를 매일 적었고 내 감정을 글로 적고 또 적었습니다. 글이 신기한 건 첫 문장은 욕으로 시작해도 한바탕 가득 출출대고 나면 끝은 반드시 희망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탱크화를 하며 글을 쓰며 발버둥을 치니까 내가 변합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강의에서 들은 대로, 책에서 읽은 대로, 상담한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잘 될 거야. 거울 보고 싱긋 웃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면티만 입다가 정장을 입어보기도 하고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많이 웃으려고 하고 조바심은 내려놓고 목표만을 보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하고 그랬더니요. 운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레카! 명단이 떠오르는 거죠. 산책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강의를 듣다가 미팅을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제가 그들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생각나는 거고 찾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던 사람들이 명단이 되는 일까지 선물처럼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또다시 명단 소진 후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신 친척들을 수십 년 만에 찾아갔고 첫 SOP 주문도 그때 받고 지금의 장바구니 SOP 같은 매달의 정기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고기를 못 만지는데요. 용기를 내서 메인 요리가 고기 요리인 요리 미팅을 꾸준히 하니까 생명부지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레벨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애용 소비자, 내 파트너들은 내가 멋져져서 당당해져서 빨리 오길 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세네 번째 명단을 첫 명단으로 쓸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사업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저처럼 단계별 성장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이 위에 가려면 탱크화를 통해 이들 수준에 맞는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뉴트리라이트 프로모션 할 때 only one이라고 하시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only one입니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못할 게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탱크와 11목을 통하면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누구나요. 잠재력,
무의식의 세계, 내 안의 거인. 이런 말 믿으세요? 다 비슷한 의미 같은데요. 성공자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책이나 강의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 몇천 원으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성공자들은 지금의 내 모습으론 성공할 수 없다고 하고 내 안의 거인을 깨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잠탱이 내 거인은 언제 깨는데 누가 뭐가 날 도와주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어떤 개구리가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누가 봐도 익사할 상황인데 엄청난 발버둥으로 우유가 버터가 됐고 그걸 딛고 통 밖으로 탈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가 언젠가부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개구리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살겠다는 간절한 목표에 대한 초집중이 발버둥치게 했고 개구리 안에 거인이 깨어났고 초인적인, 아니 초개구리적인 힘이 계속 행동하게 했고 주위 환경, 즉 우유를 개구리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내 안의 거인을 움직이게 하고 주위 환경이 날 도와주게 하는 건 결국 나의 간절함, 목표, 집중, 행동, 꾸준함이라는 걸 알려주는 얘기였습니다. 이 책은 언젠가 BBC 강의 때 소개해 주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진짜 맞습니다. 내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책에선 이렇게 제안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 정말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 목표는 알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이것이다. 페이지를 가득 채워라. 차근차근 페이지를 채워나가라. 계속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페이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스스로 창조한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명단이 소진될 때마다 새 명단을 나오게 한 건 종이 위에 빈 동그라미도 그리고 계획도 적고 꿈도 적고 내 감정과 각오도 적으면서 꾸역꾸역 탱크화를 했던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노트에 적고 또 적고 탱크화를 하고 또 하고. 리더님들 믿으세요. 내 안에 너도 있지만 내 안에 답도 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특별히 명단이 없으신가요? 대면일 때도 없었잖아요. 저의 코로나는 작년 2월 18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시 제 다이어리입니다. 2월 18일 칸에 대구, 태헌 1시 반이라고 적혀 있네요. 새 명단이었던 동기 녀석과 연락이 됐고 어렵사리 약속을 잡았고 드디어 녀석을 만나러 대구에 갔습니다. 근데 기차가 대전을 지났는데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왔다고. 아니 이미 대전을 지났다. 난 괜찮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벽차모인 거예요. 제가 가도 절대 안 만나줄 거라는 거죠. 결국 파트너만 만나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걔는 아직도 못 만났어요. 지금껏 코로나라고 못 만난 사람은 단 한 명, 얘뿐입니다. 어차피 1대1로 만나서 사업 설명 해왔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그건 다 해요. 코로나 끝나고 보자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은 사무실 다니고 출장도 갑니다. 저도 이게 생업이라서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차팅하고 지방 가고 다 합니다. 강의장이 없어져서 모시고 와서 앉혀만 놓으면 됐던 그런 후원 방법을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명단 작성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게 교과서가 2권 있어요. 제품 교과서는 초이스고 시스템 교과서는 비즈니스 핸드북입니다. 시스템인 너츠앤볼츠랑 탱크화가 이 비즈니스 핸드북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명단 작성은 이 너츠앤볼츠 12가지 항목 중 하나이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신뢰 쌓기란 탱크화의
한 항목입니다. 너츠앤볼츠는 1. 사업 시작하기, 2. 꿈 가꾸기, 3. 목표 세우기, 4번 명단 작성, 5. 만남과 초대, 6. 사업 설명, 7. 지속적인 지원, 8. 사업 키우기, 9. 시스템과 툴, 10. 네트워크의 균형, 11. 의사소통 방법, 12. 자세와 이미지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9, 10, 11, 12번은 그 외에 사업을 진행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탱커화는요. 1. 운동하기, 2. 책 읽기, 3. 음원 듣기, 4. 미팅 참석, 5. 제품 애용, 6. 소비자 관리, 7. 사업 설명, 8. 상담, 9번이 신뢰 쌓기죠. 10.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탱커화란 매일매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 이꼴 탱커화를 한다입니다. 명단을 소진하고 또 적고 소진하고 또 적고 탱커화를 하고 또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회원들이 늘어납니다. 귀한 소비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깁니다. 탱커화의 9번 신뢰 쌓기란 이렇게 생긴 소비자,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와의 신뢰 쌓기를 말합니다. 소비자, 파트너, 스폰서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장점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사업 초기에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내 장점들은 아메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면의 리스트는요. 제가 매주 톡을 보내는 회원님들이세요. 수년 전에 만날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전 회원들께 카톡으로 주 1회 제품 정보 등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장점이 사용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생활 속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자기의 장점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당신은 카톡으로 뭔가 하는 게 그렇게 잘한다 여겨지던 때는 아닌데요. 뭐라도 해야 해서 국리 끝에 한 건데 매주 수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공정한 걸 더 잘 고르게 됐고 스스로 제품 공부가 많이 됐고 요점 정리를 더 잘하게 됐고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됐고 무엇보다 회원들과 매주 톡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답은 안 와요. 보기는 하시긴 하죠. 만나자는 약속 잡기가 좀 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인사 있죠.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뭐 추석 인사나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그리고 제가 사업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핀업했을 때나 아니면 여행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알려요. 아주 좋은 신뢰 쌓기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정기적으로 그분들께 톡으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제가 아웃시킵니다. 아주 기분 괜찮습니다. 내가 잘라버리잖아요. 차팅이 끝났거나 스스로 쇼핑하는 분들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뢰 관계가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 핸드북에는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겐 꿈이 있었는데요. 꿈 리스트에 적었던 꿈이에요. 그 중간 소비자 20명께 회계년도 시작하는 9월에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소비자들은 파트너분들과는 또 다르게 너무 고맙잖아요. 다른 사업자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데 제 고객님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전 작년부터 이 꿈을 이루기 시작했고 올해도 20명을 선정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감사 카드는 톡으로 보내고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파트너분들과의 신뢰는요. 좋습니다. 이 비유가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면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파트너분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분들께 저희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빽 좋은 집안의 파트너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깨에 뽕 넣어드리고 싶거든요. 리더님들, 우리 족보를 아시나요? 가문을 이용해서 사업하시나요? 아메이 사업은 혼자 할 수도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팀 소속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팀워크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운이 좋습니다. 신뢰가 아주 돈독한 교황 패밀리의 팀원이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스폰서님들과의 신뢰 쌓기는 소비자, 파트너와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역지사지가 필요하지만 스폰서님과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어르신이거든요. 공경해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수양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이 티가 잘 안 나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과 관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비즈니스 핸드북의 신뢰 쌓기 부분입니다. 소비자와의 관계도, 파트너와의 관계도, 스폰서와의 관계도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업적인 신뢰 쌓기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 아메이가 너무 좋다 보니 과장 광고를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전하는 건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본사가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제품도 써보고 프로답게 공부해서 본사의 방향대로 거짓 없이 쉬운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파트너들에게 마치 리모컨을 들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탱크화를 통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적인 신뢰를 돈독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뿐인 스폰서는 팀워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 스폰서님께서는 제가 잘 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번번이 다른 방향을 택한다면 어떤 스폰서님이 제게 또 얘기를 해 주실까요? 사업적인 신뢰에 금이 가겠죠. 근데 상담은 하라니까 제가 연락드려서 만나고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스폰서님께 어제 본 드라마 얘기하고 송편 먹은 얘기하고 수다를 떨면 스폰서님도 반갑고 좋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겠죠. 즐겁죠. 인간적인 신뢰는 아주 돈독해지겠죠. 근데 전 취미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간적인 신뢰만으로는 사업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강의 듣고 미팅 참석하고 제품 공부해서 자세 갖춰서 필드에서 뛰고 상담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그대로 해보고 상담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와도 파트너와도 스폰서와도 결국 탱크화를 행하지 않으면 사업적 신뢰를 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단 작성은 왜 하시나요? 신뢰 쌓기는 왜 하시나요? 탱크화의 6번 소비자 관리, 7번 사업 설명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탱크화의 나머지 항목들도 이 두 가지 항목을 위해 있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비대면 시대 명단 작성 및 신뢰 쌓기를 통한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명단 작성과 신뢰 쌓기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대면 시대든 비대면 시대든 탱크화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말씀드렸듯 이 탱크화를 하고 있어야 명단 작성과 신뢰 쌓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과 신뢰 쌓기를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행동도 탱크화입니다. 탱크화는 우리 손에 쥐어진 정답지입니다. 원칙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잘할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밤 비즈니스 핸드북의 탱크화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박차고 나가자고요. 내가 나간 만큼 운과 캐시백은 들어오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 많이 되셨죠? 도움 되셨으면 다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예. 강사님이 좀 보실 때, 예. 네네. 우리가 되게 원하는 게 선순환이죠. 악순환 반대 선순환. 예, 정말 내 비즈니스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탱코아. 예.
정말 하고 싶게 만드는 예, 강의 들려주신 노진아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영감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의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다음 정리가 잘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포함한 2주 동안에 과제를 아마 다들 충실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착실한 예, 입교자들이니까. 근데 이번 주는 그 과제 중에 SOP, 그러니까 스마트 오더나 장수호 예, 요거를 과제를 좀 열심히 진행하신 분의 예, 스토리를 공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의 김은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네. 저는 장바구니 스마트오더 프로그램, 스마트오더 프로그램? 네, 이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보통 소비자 관리를 할 때 이제 1대1로 해드려요 라는 문구를 무조건 이렇게 좀 어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상대방 입장에서 챙김받는 기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1대1로 관리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그런 문구가 항상 있어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을 1대1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아메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 중에 아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바디키 소비자분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언니 이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은 쉐이크를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단백질이랑 쉐이크를 같이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오더에 넣는다든가 그럼 언니 이렇게 할인이 되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바구니 스마트오더를 진행했던 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라는 그 타이틀을 엄청 어필하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그래서 그 임산부들이 이렇게 뭘 태그를 보고 해시태그를 찾아서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강기능식품 뭐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이제 그분이 궁금하신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러다 보면은 임산부들이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매달 어차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장바구니 스마트오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시더라고요. 스마트오더 프로그램을. 회원가입을 당연히 그 전에 했었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관리를 해드립니다. 1대1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르시는 분들과 그냥 카톡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진짜 1대1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PPT 자료를 만들어요. 그분을 위한. 이번 주에는 뉴트리라이트였으면 그 다음 주에는 뭐 퍼스널 케어, 임산부들에게는 이런 게 이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그 타이틀 잡아서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바구니에도 이제 뭐가 더 쌓이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그냥 매달 주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이 플러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1대1로 관리해드립니다. 굉장한 팁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예. 이번에 우리, 뭐죠? A7070의 유현준 교수님 그 책을 리더의 세제인가? 거기서 이렇게 한 거 썸머리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를 위한 이니셜이 새긴 이런 선물이 굉장히 행복감을 증폭시킨대요. 가격이나 뭐 상관없이. 아까 그 사람의 전용 PPT에 냄새를 풀풀 풍기는 정보를 주신다는 거죠, 리더님. 우리 은하 리더님 맞죠? 그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 들겠다. 예, 어머나. 너무 좋은 팁을 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 네. 자, 그 다음에 5조의 김정민 리더님. 맞죠? 김정민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수업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SOP를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로 했는데 기존에 차팅을 진행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나의 습관을 만들면서 너의 건강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이 친구가 종합 영양제를 먹고는 있었지만 잘 먹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좀 챙겨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딱히 모르겠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아 차라리 이번 기회에 루틴을 너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스트 A 그 세미나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루틴도 만들고 그리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더블엑스에 대한 그런 제품 정보를 주면서 너가 먹게 될 이 데일리 플러스가 미니 더블엑스다. 그래서 너의 루틴을 만들면서 점차 먹는 거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더블엑스로 가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SOP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KF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점장님한테 이제 딜을 했어요. 좀 일을 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수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없다 보니까 너가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장님한테 제가 일을 계속하는 대신에 저의 사업 설명 그리고 신규 가입 제품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이제 신규 가입도 하고 사업 설명 약속도 잡고 이제 SOP를 만든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SOP랑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와, 나왔어요. 오, 정민 리더님 20대시죠? 네, 예, 예. 굉장한 내고의 어떤 전문 스킬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영업하는 느낌이 아니라 습관, 루틴하고 건강을 이렇게 같이 딱 믹스시켜서 제안하니까, 굉장히 이 친구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과제 발표에 아이디어가, 예,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더님. 예, 오늘 강의도 그렇고 또 YMA하고 과제 발표 예 많은 영감 받으셨죠? 다들 예, 예. 아까 강사님처럼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메이의 역사시죠. 예, 굉장히 이 속에서 멋진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또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수석 다이아몬드 김형화, 박병직 리더님을 마무리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김형화, 박병직 리더님 혹시 음소거 해제 안 하셨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당황스럽네, 갑자기. 네. 강의도 잘 듣고 또 이제 입교하신 분들 그 YMA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SOP를 전달 어떤 경험 참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딱 사업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뭐 걷기도 좋고 얼마 전에 그 리더의 서재 그 하정우 배우가 걷기를 많이 한다는 그 강의 다 들으셨죠? 참 이렇게 걷기가 참 좋은 계절, 또 사업하기도 너무 괜찮고 어쨌든 간에 9월달에 이제 한 달이 이제 이렇게 회계연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가 이제 말일인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브론즈 빌드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여기 입교하셨잖아요. 9월 시작하는 어떤 회계연도 시작하는 스타트처럼 아마 리더님들이 앞으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어떤 그 여정에 지금 딱 스타트하는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그냥 뭐 될 때도 하고 안 될 때도 하고 그냥 기분이 좀 좋아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그냥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지 일반 다른 어떤 비즈니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특별하게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상을 이렇게 매일 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지금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본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요일 날 하고 이제 울산은 수요일 날 하던데
거기서 그 2세들이 본사에 건의를 했대요. 아니 질문을 했대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거절받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사 직원이 본사원을 강의하면서 그 부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이 뭐 굉장히 곱게 자랐잖아. 아까 그 20대 YMA 아까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20대라 그랬는데 뭐 곱게 자랐잖아요. 어려운 세대에 자란 어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딱 한마디로 뭐 거절, 그건 뭐 당연한 거절. 아까 그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잊어버렸네. 뭐라 했죠? 거절을 제가 그게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거절이 제가 아까 어디 적어놨는데 뭐라 했지요? 제가 잠깐만요. 인생 자체가 거절이다. 인생 자체가 거절이다라고 그 본사 이제 강의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강의는 아니고 본사에서 오늘 얘기하시는 건데 그 인생 자체가 거절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거절 얘기 많이 받으셨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상관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갈 때 여러분 다 거절 받으셨죠? 원하는 대학교 다 못 들어갔잖아요. 또 원하는 어떤 직장을 구하지도 다 못했잖아, 그죠? 거절 연속적으로 받았잖아요. 뭐 아마 연애하면서도 그런 거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많았었는데 그런 거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메이 역시 똑같아요. 그냥 당연히 거절하죠. 뭐 오케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받는 거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으로 그냥 보내면 저는 여러분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지금 강의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지속만 시키면 저는 여러분 다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아까 그 파트너하고 카톡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본사에 강의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 강의 너무 많아요. 강의만 제대로 다 듣는다라면 여러분들 모두 다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거절 많이 받잖아, 그죠? 그 받는 거절을 받아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또 오시면 여러분이 받은 거절을 또 이렇게 치료가 또 다 됩니다. 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거절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햇빛이 또 비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보낼 수 있는 어떤 또 에너지가 또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보내셔서 다음 이 자리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BBS 이걸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사업을 했었을 때 잘 못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다. 중간에 이렇게 하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음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주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점에 BBS 그냥 이게 잘 하든지 못하든지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8주를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코스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하는 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아 리더님 얘기들은 굉장히 쉬워요, 아메이가. 그냥 뭐 정수기도 뭐 카드 꺼내고 뭐 이래갖고 결제하면 되고 아메이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되고 뭐 그래 어렵냐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심플한 어떤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네, 때로는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요. 오늘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영감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충분히 녹여내시고 또 그거를 아낌없이 각자의 조별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또 4주차 BBS에도 많은 어떤 것들을 듬뿍 안고 이 자리에 일주일 후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아시죠? 소회의실로 이동하시는 거. 예, 이동하시고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BBS 3주차는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까지 예, 사회를 맡은 이기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